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아끼는 마음으로 봐온 채널에 제 사연을 적는 날이 왔네요. 그동안 사연을 썼다 지우길 반복했고 제 이야기를 믿어주실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되어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지금부터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3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둘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소개팅으로 만나 인연이 되었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착한 말투, 알면 알수록 진국인 성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짝이라며 상견례도 프리패스했답니다. 시댁은 집이 넓고 좋은 주택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공무직에 계시다 은퇴하셨다는데 꽤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또 다른 시댁 식구로 시동생 부부가 있었는데 두 사람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다들 평범하고 튀는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시집을 빨리 왔는데 깍듯하게 형님 소리하면서 시댁에 가면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형님, 아랫사람이 해야죠. 제가 밥할 테니 형님은 소파에 앉아서 쉬세요. 동서 그러지 마. 똑같은 며느리인데 누군 놀고 누군 일하면 되나. 같이 해. 제가 습관이 돼서 그랬나 봐요. 친정에서나 시댁에서나 늘 막내여서 귀찮은 일은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앞으로 나랑 있을 땐 그러지 마. 모든 걸 같이 하자고. 형님은 성격이 참 좋으세요. 고작 밥 같이 한다고 성격이 좋은 건가? 이것 말고도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얼굴도 예쁘시고요. 동서 받고 싶은 선물이라도 있는 거야? 네, 금두껍이요. 물론 농담입니다. 그래, 금두꺼비는 못해줘도 나중에 동서 생일 때 좋은 선물 해줄게. 근데 동서는 좋은 직장 다니나 봐? 옷도 명품, 구두도 비싼 거고 가방은 한정판 아니야? 엄청 잘 버나 봐. 제가 아주 조금 능력이 있네요. 동서 그러고 보니까 동서랑 서방님 무슨 일 하는지 못 들었네. 그냥 회사 다닌다는 것만 들었는데 어디 회사 다녀? 회사요? 그냥 중견기업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부수입으로 버는 게 많아요. 투자랑 펀드 같은 걸로 재테크를 좀 하거든요. 정말? 그럼 우리한테도 정보 좀 줘. 아주버님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형님 신혼집이 빚 하나 없이 구한 거잖아요. 그이도 투자를 하긴 하지. 아무튼 형제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 동서도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말이야. 나만 너무 밋밋하고 평범한 것 같네. 형님, 장담하는데 우리 집안에서 형님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동서 칭찬이 너무 과하다. 동서는 배려심도 이해심도 많았는데 저를 엄청 좋아하고 잘 따라줬어요. 저는 마냥 좋기만 했고요. 시댁 식구들과 동서까지도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라 결혼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제가 월차를 내고 친정에 다녀오고 시간이 남아서 도시락을 싸 남편 회사에 찾아갔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찾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나보러 온 거야? 도시락까지? 다들 모여봐. 여기 내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왔어. 다들 인사하고 밥 먹자고. 여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바는 무슨. 내 자랑스러운 아내가 왔으니 당연히 자랑해야지. 당신처럼 예쁜 여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다 불러서 보여줘야지. 결혼식 때 다 봤던 분들이잖아. 그만하고 밥 먹어. 우리 여보가 싸온 도시락 기가 막히게 맛있다. 최고야. 그이는 표현을 과장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쁘다고 쓰다듬어주고 입 맞춰주는 게 좋았고 늘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좋았습니다.
사랑받고 살고 있으니 진심으로 남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죠. 한편 시동생 부부도 사이가 좋긴 했는데 결혼하고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네 집에 놀러 갔는데 시동생이 짜증스럽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가지고 오신 반찬이 감사하긴 한데 다 간이 센 것들 뿐이네요. 저희 2세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서 음식은 무조건 싱겁게 먹어요. 죄송하지만 반찬은 그냥 가져가시겠어요? 서방님, 이 정도 간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우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싱겁게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아무튼 저희 2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괜한 신경 써주지 마세요. 시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에 들어가자 동서가 저에게 사과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저희가 요즘 쌀쌀맞게 대하네요. 제가 임신이 안 돼서 저러는 거지 형님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서방님은 무슨 애가 생기라고 하면 얍하고 생기는 줄 아나 봐. 동서, 병원은 가봤어? 네, 근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자연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동서는 나보다 어리니까 금방 생길 거야. 형님은 애기 안 가져요? 응, 아직 신혼이잖아. 적어도 2년 뒤에나 가져야지. 아주버님은 보채는 사람이 아니니까 천천히 가지세요. 제 남편은 애를 너무 좋아해서 유난이라니까요. 그런 것 같더라. 동서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 동서는 시동생의 모든 게 좋은데 임신 강요가 심한 것 때문에 요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동생이 다른 일로 속을 썩이는 게 아니니 임신이 되면 달라질 것 같으니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있으면 늘 즐겁고 재밌어서 모이자고 하면 전 기분 좋게 달려갔습니다. 하루는 시동생이 주식이 대박났다며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아주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가족들이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저희 테이블에 와서 동서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혹시 방금 화장실 다녀오셨죠? 네, 그런데요? 화장실에서 손님 한 분이 가방에 있던 반지가 없어졌다는데 혹시 손님이... 뭐라고요? 지금 나더러 도둑질을 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사장 웃기는 사람이네? 그게 저 손님이 말씀하시길 손님께서 가져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가져간 것 같다고요? 가져간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짐작한다는 거잖아요. 아, 불쾌. 레스토랑 사장은 두 손을 모으고 사과하는 것 같았는데 곧 반지를 잃어버린 여자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 여자가 손가락에 낀 반지 저거예요. 저거 제 반지라고요. 저희 식구들은 모두 어이가 없어서 여자를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반지가 맞다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포크를 내려놓고 말씀하셨어요. 이봐요. 내 며느리가 끼고 있는 반지 내가 선물로 사준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들 가족 사기단이라도 되는 거야? 경찰 불러서 싹 다 고소해버릴 거야? 경찰 부르세요. 근데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무고한 게 밝혀지면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인터넷만 쳐봐도 아실 거예요. 내 며느리의 반지는 내가 선물로 준 것이고 집에 정품 보증서도 있죠. 경찰 불러서 저희 집으로 같이 가보죠. 대신 각오는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뭐요? 보증서가 있다고요? 무고죄? 아이씨, 저 분명 내 반지인데. 시어머니는 접시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봐 아가씨, 두 가지 보기가 있으니까 골라. 1번, 경찰에 신고해서 내 며느리를 조사하고 우리 집으로 가서 반지 보증서랑 케이스가 나오면 당신은 무고죄로 잡혀갈 겁니다. 2번,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 고소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반지 잃어버린 여자에게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덜덜 떨더니 레스토랑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지를 어디다 잃어버린지 모르고 괜한 사람을 의심했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동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구두 다 짝퉁이네. 반지도 짝퉁 아니야?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봐봐. 내가 도둑질 했을 거라는 의심이 들어? 짝퉁인 거 아셨어요? 근데 반지는 진짜 정품이에요.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고요. 거지 같은 꼬여서 밥맛 떨어지게 하네. 야, 꺼져. 다음에 내 눈에 띄면 그땐 귀싸대기를 날려줄 줄 알아. 여자는 두 손을 싹싹 빌더니 다시 사과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비싼 밥을 먹으면서 정말 기가 찬 일을 당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곧 가을이 왔고 사람들이 나들이를 많이 나오는 시기가 오자 저도 주말에 남편에게 같이 놀러 가자고 졸랐어요. 여보, 우리 대공원에 갈까? 이런 날 가면 딱 좋지 않겠어? 어떡하지? 부모님이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인데 내가 모시고 다녀오기로 했어. 병원? 어디 안 좋으셔? 큰 건 아니고 아버지는 당뇨, 엄마는 혈압 때문에 검사받고 약 타와야 해. 야, 아들이 모시고 다녀온 게 좋지 않겠어? 나 다녀올게.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아니야, 뭐하러 둘이나 움직여.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친구들 만나든지 집에서 쉬든지 해. 알겠어. 그럼 그냥 근처 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 남편이 성격도 좋고 저에게도 엄청 잘해서 좋았는데 효자기도 했습니다. 결혼 뒤에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오는 일이 잦았어요. 평일에도 퇴근하고 시아버지와 목욕을 다녀오거나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술을 드시고 돌아갈 때 남편이 일일이 체크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기도 했답니다. 시부모님이 말하기도 전에 그이가 알아서 척척 움직이며 도와드리고 효도를 한 거죠. 옆에서 저도 한 수 배우며 친정 부모님과 통화라도 한번 더 하려고 노력했네요. 동서와 제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져서 취미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둘이 스쿼시를 다녔는데 둘 다 운동신경이 있어서 제법 잘 쳤습니다. 1시간 내내 땀을 내고 사우나도 같이 했답니다. 동서,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땀 빼주니까 좋다. 그러게요. 전 형님 아니었으면 이런 취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동서 없으면 내가 누구랑 놀겠어. 우린 성격도 잘 맞고 성향도 잘 맞는 게 꼭 친한 친구 같지 않아? 맞아요. 저도 항상 형님 보면 친언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땀을 빼며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우나에 온몸에 문신을 한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저는 무서워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런데 문신한 아줌마가 동서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답니다. 어? 너 맞지? 찍새. 동서는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찍 뭐요? 찍새 맞잖아. 나 몰라, 돼지 엄마? 무슨 말씀인지. 찍새가 뭐고 돼지 엄마는 또 뭐예요? 뭐야, 모른 척하기야? 이 언니랑 같이 일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 찍새야, 언니 모른 척하지 마라. 상처받는다. 동서는 끝까지 누군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더니 사우나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나갔고요. 동서는 왜 그런 무서운 여자가 자기를 아는 척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반지 사건도 그렇고 조폭 아줌마도 그렇고 참 희한했습니다. 동서가 의심이 살짝 들긴 했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 이런 에피소드는 그냥 해프닝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다 모였는데 동서가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동선 어디 갔어요? 집사람이요? 저희 이혼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여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혼을 했다고요? 정말요? 왜요? 부부 사이가 잘 맞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동서가 임신이 늦어지니까 이혼하신 거죠? 솔직히 말해봐요, 서방님. 임신이 늦어져서 이혼을 했냐고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쁜 놈 된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집사람이 바람 피웠어요.
저한테 걸려서 소송해서 이혼하고 끝냈습니다. 동서가 바람을요? 동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형수님, 원래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알고 얼마나 충격이 큰 줄 아십니까? 앞으로 제 전처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동서가 외도로 인해 이혼을 당했다고 하니 진짜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이게 진실인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핸드폰 번호를 바꾼 걸 보니 이혼 사유가 동서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가 자취를 감췄으니 시동생의 말을 그대로 믿었답니다. 시댁에 가면 동서와 수다 떨고 같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재밌었는데 아쉽고 그리웠죠. 하지만 바람나서 이혼당했으니 제가 동서를 찾아 나서서 인연을 이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시부모님이 잠시 외출한 사이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댁 안에 안 쓰는 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고리를 돌려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창고로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궁금해서 서랍 여기저기를 뒤져가며 방 열쇠를 찾아봤습니다. 이윽고 열쇠를 찾아 창고방 앞에 다가갔더니 현관문이 열리며 시부모님과 남편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창고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쓸만한 물건 있으면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가져가려고. 어머님, 아버님, 저 여기 창고방은 한 번도 구경 안 해봤는데 들어가도 되죠? 열쇠를 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잽싸게 달려와 열쇠를 가로챘습니다. 새애기,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편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우리 집을 멋대로 뒤지려는 거니? 이건 선을 넘었다. 죄송해요. 저는 방을 구경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안엔 잡동사니가 많다. 근데 너한테 줄만한 물건은 없어. 우리 부부의 추억이 든 방이니까 앞으로는 이 방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알겠니? 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선 넘은 행동을 한 것 같아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그날은 무사히 잘 넘어갔고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효자라서 혼자서 시댁에 다녀오곤 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한의원에 모셔가 한약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랑 아버지 다 모시고 가서 한약 좀 지어서 올게. 부모님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어. 어머님 많이 안 좋으셔?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어. 그래서 부모님 두 분 다 챙겨드리려고. 당신 진짜 효자다. 원래 효자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 내가 당신한테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시댁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두고 말이야. 서운했다면 미안. 그럼 내일은 우리 데이트 나가자. 그래, 잘 다녀와. 나도 약속 있어서 나갈 거였어. 친구들하고 놀려고. 잘 놀고 와. 그럼 이따 봐, 여보. 그이는 시댁에 들러 시부모님과 한의원을 갔고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카페나 밥집에 갈 줄 알았는데 친구 하나가 차를 끌고 나왔더군요. 꽃축제가 있다며 거기에 가자고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금방 도착했고 꽃이 깔린 정원을 거닐며 커피를 마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한눈 팔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한 10분 걸었을까? 조금 멀리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한의원에 가 있을 사람이 꽃축제에 왔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가까워지자 남편의 얼굴에 대고 말을 하려는 순간 시부모님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새아가, 너 꽃축제 왔니?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뵙네요. 여보,
한의원 간다고 했잖아. 아, 그 한의원이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 꽃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뭐? 아, 그런 거야? 아, 난 또 당신이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네. 아이, 바람이라니. 여보, 날 못 믿어? 아버님, 어머님이랑 꽃축제에 가는 거면 연락하지. 나도 친구들이랑 오긴 했지만 당신이 말해줬으면 시부모님이랑 같이 왔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 친구들을 발견하시고는 얼른 가보라고 하셨어요. 아이, 세아가 네 친구들 기다린다. 어서 가서 재미나게 놀아. 자,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만나는 거 사 먹어라. 우린 금방 갈 거다. 제 손에 5만 원짜리 지폐 넉 장을 쥐어주며 친구들과 놀고 천천히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효자인 남편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효도는 셀프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알아서 효도할 테니 저도 친정 부모님께 알아서 효도하라고 했답니다. 처음엔 좋긴 했는데 그이가 저희 부모님께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도 시댁에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그이는 처가가 멀다고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짜지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들 잘해주시니 제가 너무 큰 걸 바라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효도는 셀프라는 말대로 친정에 저 혼자 자주 가서 딸 노릇을 톡톡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친정에 가면 엄마는 늘 선물을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저희 부부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가져다 드리라며 정성스러운 음식을 포장해 주셨죠. 그래서 친정에서 혼자 올라와 일요일 오후 8시쯤에 시댁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 모두 모여 있었답니다. 다들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가져다 드리라고 한 게 있어서요. 근데 여기에 식구들이 모두 모여 계셨네요? 그래. 다 같이 저녁 먹자고 불렀다. 세아가, 넌 저녁 먹었니? 네. 근데 다들 외식하고 오셨나 봐요. 복장이 외출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냥 집 앞 식당에 다녀왔다. 세애기 설마 섭섭해하는 거 아니지? 이 CM이가 다음엔 너만 한우 사주마.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서방님 옆에 아리따운 여성분은 누구세요? 아, 둘째 새 아내가 될 사람이다. 인사를 와서 외식 다녀온 거야. 새 아내요? 벌써... 아니에요. 말실수를 했네요. 서방님 축하드려요. 그러자 시동생이 멋쩍은 미소를 짓더군요. 형수님, 3개월 만에 새장가 가게 됐네요. 쑥스럽지만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빨리 결혼을 결정하셨겠어요. 여자분이 예쁘시고 인상도 좋으시네요. 축하드려요. 그러자 새 동서가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니 앞으로 잘 지내자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형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나도 잘 부탁해요.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젠 한 식구나 다름없잖아요. 그런가? 알겠어, 동서. 그런데 두 사람 어디서 만난 거야? 러브스토리가 궁금한걸? 볼링 모임에서 만났어요. 운동하다가 서로 돌싱인 걸 알게 돼서 동질감으로 시작됐는데 어느새 불타는 사랑의 꽃을 피워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예식은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살림 차리고 살 거예요. 어디서? 서방님 집에서? 잘됐다. 다시 한번 축하해. 새 동서가 생기니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아무튼 시댁에선 경사가 생긴 일이니 마음을 비우고 축하해줬네요. 해가 3번 바뀌자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전 동서가 임신이 안 된다며 스트레스 받는다고 할 때가 생각나기도 했죠. 남편은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며 조금도 눈치를 주지 않더라고요. 한편 새 동서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라고 저와 둘이서 고민을 자주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했답니다.
형님, 결혼한 지 3년 되셨죠? 3년 동안 산부인과엔 몇 번이나 가셨어요? 나는 한 서너 번. 우리 부부는 몸에 문제는 없다는데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 저도요. 몸이 멀쩡한데 임신이 안 되니까 자꾸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요즘 들들 볶아요. 애기 가지고 싶다고 난리라니까요. 형님, 우리 부적이라도 쓰러 갈까요? 뭐?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냥 때가 되면 생기겠거니 생각해야지. 아, 동서. 내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야기해도 될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형님이랑 제 사이에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든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서방님의 전처 이야기인데 둘이 이혼하기 전에 갈등 하나가 있었어. 임신을 못해서 자주 다투더니 얼마 뒤에 이혼했거든. 그의 전처는 바람나서 이혼당한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그 전에 임신 못하는 걸 가지고 들들 볶아서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었어. 형님 설마 제 남편이 임신 못한다고 이혼했겠어요? 괜히 제 남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니 나는 그때 일이 떠올라서. 미안.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 미안해 동서. 혹시라도 전 동서가 임신 못해서 이혼했다면 새 동서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꺼낸 말이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연신 사과하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웬 모자를 쓴 여자가 제 팔을 휙 잡더군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누구세요? 어머, 동서? 서방님이랑 이혼했던 동서 맞지? 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뭐 그냥 똑같지. 동서는 어때?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얼굴이 많이 거칠어진 것 같네. 형님, 제가 이혼당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대충 3년은 됐네요. 응, 그러네. 근데 왜 번호를 바꾼 거야? 내가 동서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알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형님은 저한테 아주 잘해준 분이라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형님, 제가 이혼한 이유는 알고 있으세요? 뭐 듣긴 했지. 자네가 바람을 피웠다며? 네? 웃기는 놈이네. 제가 바람나서 이혼했대요? 뭐야, 그럼 아니었어? 다른 이유가 있던 거야? 내 뒤통수를 친 개자식. 절대로 가만 안 둬. 형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전 동서는 눈동자가 아주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동서가 절 데리고 간 곳은 시댁 앞이었습니다. 동서, 여길 들어가자고? 무슨 짓을 벌이려고? 서방님 재혼도 했고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형님. 지금 시댁 안에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일하러 나갔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들어가서 말해줄게요. 눈으로 봐야 할 게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건 좀... 그리고 시어머니가 매주 비밀번호로 바꾸셔. 동서는 제 손목을 잡더니 시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틀려서 오류음이 삑 하고 울렸어요. 그러자 주머니에서 하얀 가루가 담긴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도어락 버튼에 뿌리더군요. 사람 손에 기름기가 있어서 밀가루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2690. 4개 숫자를 많이 눌렀던 뜻이죠. 자, 그럼 2690을 어떻게 해서 열어볼까요? 2690 아니고 6209. 열렸네? 형님, 2번 만에 맞췄어요. 저 대단하죠? 동서?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짓은 어디서 배웠고? 지금 꼭 시댁에 들어가야 해? 형님, 재밌는 거 보러 오신 거라니까요. 이거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인생을 구해주는 거니까. 도통 무슨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 일단 들어왔으니 자네가 보자는 걸 보자고. 그게 대체 뭐야? 전 동서는 거실불을 켜더니 창고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죠. 동서, 제발 허튼 짓 그만해.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동서는 씩 웃더니 머리핀을 하나 뽑더니 문고리 구멍에 집어넣고 몇 번 흔들자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 기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댁의 진실입니다. 창고 방문이 열리자 그 안엔 금고도 있었고 금괴와 보석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창고방이 아니라 비밀 금고의 방이었어? 형님, 이거 어디서 난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제 남편이 도둑질하거나 소매치기로 훔친 것들이에요. 작물 처리를 한 번에 못해서 이렇게 집에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도둑질? 동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가족이에요. 우리 시댁 인간들 모두 이중생활하고 있다고요. 나도 식구들이랑 같이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3년 전 내가 형님 얼굴도 못 보고 사라진 이유는, 그 인간한테 이혼당한 이유는 내가 도둑질하다 걸려서 감옥에 다녀서 그런 거예요. 뭐? 시댁 식구들 모두 범죄자고 동서도 똑같은 짓 하다가 감옥에 다녀왔다는 거야? 형님, 이 안에 있는 걸 봐요. 은퇴한 노부부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디서 이런 보석을 가지고 왔겠어요? 왜 방에다가 숨겨놓겠냐고요? 동서의 말을 들으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절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어떻게 받아들이긴요. 형님 인생 구하고 싶으면 이혼하셔야죠. 이 집 식구들 내가 잡혀 들어가는 날 바로 손절해버렸어요. 게다가 이혼해서 꼬리까지 잘라버렸다고요. 악질 중에 악질들이라고요. 조용히 좀 해봐. 복잡해 미칠 것 같으니까.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는데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며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이 들어오더군요. 전 동서를 본 네 사람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뭐하는 짓이냐고 운을 뗐습니다. 너 뭐냐? 왜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억울해서요, 어머님. 제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 들였더라고요. 전 남편 당신은 내가 애기 못 낳는다고 그렇게 갈궈대더니 새 마누라도 아직 애가 없나 보네. 과거 이야기 못하러 해.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내가 훔친 작물도 여기 있잖아.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어머님, 안 그래요? 왜 내 몫을 다 꿀꺽 처먹으려고 합니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나가. 경찰? 불러요. 얼마든지 불러요. 저는 남편에게 절도를 저지른 것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절도범이야? 여기 쌓인 작물과 금고까지 있어. 이것들 모두 훔쳐온 거야?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했는데 그의 손목에 금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더군요. 그 금팔찌들은 뭐야? 설마 오늘 그것들을 훔쳐가지고 온 거야?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효자가 아니라 가족 범죄단이라 시부모님을 그렇게 자주 만난 거야? 여보, 오해야, 오해. 이 금팔찌는 그러니까 선물 받았어. 거짓말.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3개나 메고 있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당신 내 가족 범죄단 맞지? 나 신고할 거야. 제가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남편이 몸을 던져 저를 잡았고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전 동서의 팔을 잡고 제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야, 경이야. 네가 혼자 도둑질하다가 잡혀 들어간 걸 왜 우리한테 따지냐? 팀으로 움직이는 게 규칙인데 너 혼자 설치다가 잡힌 거잖아. 네가 잡혀 들어가고 형사들이 잠복해서 감시하길래 이혼 소송한 거야. 그래야 짭새들을 치울 거 아니야. 그런데 이혼만 한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재혼까지 했잖아요. 경이야. 너랑 우린 끝난 사이야.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든 혼자 도둑질을 하면서 살든 알아서 해. 그리고 네가 훔친 작물 달라고 온 거지? 그래, 줄게.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일이 호들갑인지. 야, 너 때문에 우리 큰며느리가 다 알게 됐잖아.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저는 몸부림을 치며 제압하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이마로 박치기를 했습니다. 여보! 가만히 있어! 이러지 마! 우린 가족이야. 나랑 당신은 부부라고!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봐! 아니, 도둑놈들한테 무슨 말을 들어? 시댁에 그렇게 헌신하더니 다 도둑질하려고 모인 거였어? 전에 꽃축제에 간 것도 관광객들 물건이나 지가 훔치러 간 거였지. 이제 하나하나 다 이해가 돼.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런데 우리 이제 은퇴하기로 했어. 이제 더는 도둑질 안 할 거야. 당신은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돼. 나랑 똑같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알겠지? 그게 가능할 것 같냐? 범죄자랑 어떻게 같이 살아? 여보, 나 약속할게. 앞으로는 나쁜 짓 안 할 거야. 이 방에 있는 현금이랑 작물들 모두 세탁하면 우리 식구들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다 같이 해외에 나가서 멋지게 살아보자. 여보, 내 손을 잡아줘.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고 이젠 절도는 안 한다며 유혹하는데 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틈을 보이면 남편을 잡아채고 핸드폰을 되찾아 신고하겠다고 머리를 굴렸죠. 그런데 제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동서가 다 계획한 게 있었는지 동서가 박장대소하면서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등신들, 니들 다 걸렸다. 지금 내 옷에 마이크 달렸다? 밖에 형사들이 깔렸다고. 오늘 니들 인생 쫑나는 날이다. 축하한다. 뭐야? 재수씨, 진짜 경찰 달고 온 거야? 에이씨! 남편은 일어나더니 거실 커튼을 살짝 들쳐서 주변을 살피더군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큰일 났다며 작물을 온몸에 휘감더니 도망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이 시부모님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시동생과 남편은 뒤로 물러서더니 베란다 문을 열더군요. 시댁이 3층이었는데 뛰어내렸습니다. 헉소리를 내며 베란다로 가봤더니 남편과 시동생이 다리를 쩔뚝이더니 차에 올랐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제압당하고 작물과 금고를 모두 압수조치당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포기하고 순순히 쇠고랑을 찾는데 시어머니는 온몸을 흔들면서 거부했어요. 이건 놔! 우리가 훔쳤다는 증거 있어? 저것들 모두 다 주워온 거야. 경이 저 기집애가 우릴 도둑이라고 모함하는 거라고? 내 금고 건들지 마! 우리가 훔친 증거 없으면 놔두란 말이야! 하지만 형사들은 바보가 아니었으니 바로 체포됐습니다. 곧 과학수사대가 와서 작물과 금고를 열어 증거사진을 찍더니 훔친 모든 물건과 세탁한 돈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전 동서가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서 모든 걸 알려줬으니 망정이지 만약 전 동서가 없었더라면 전 아마 평생 속고 살았을 겁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고 좋은 분들이라 도둑질, 소매치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동서와 대화를 나눴어요. 동서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네, 저랑 그이는 남의 물건 훔치다가 만난 사이예요. 참 웃기죠. 형님이 보시기엔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겠죠. 맞아요, 그럴만해요. 우린 범죄자들이니까. 동서, 감옥 다녀서 교화된 거야? 아니면 계속 그 짓 할 거야? 이걸 끊어낼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남의 물건 훔치는 도둑질은 안 할 거예요. 그래, 동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겠지. 아무튼 오늘은 복수를 하러 온 거네. 그것도 있고 형님이랑 형님의 새 동서 인생을 구하려고 왔어요. 제가 도둑질할 때는 입을 다물었지만 이젠 아니에요. 다 까발리고 이 시댁 식구들 모두를 풍비박산 낼 거예요. 그래. 아, 문득 옛날 일이 떠오르네. 레스토랑 반지 사건 말이야. 그거 동서가 반지 훔쳤던 거야? 그게... 네, 부끄럽지만 맞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연기를 세게 해줘서 안 걸리고 넘어갔죠. 한심하다. 다들 그렇게 못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한 거야?
그리고 사우나 문신한 아줌마랑은 무슨 사이였어? 예전에 같이 도둑질하던 언니예요. 몇 번 싸워서 갈라섰던 사람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한심하네. 아휴, 죄송해요 형님. 하지만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렸습니다. 아휴, 내가 뭐라 한다고 과거가 변하겠냐? 아무튼 지금 상황은 시부모님은 잡혀갔고 내 남편이랑 서방님은 도망을 갔네. 그 두 사람은 안 잡히고 숨어서 지내겠지? 형님, 그 두 사람 빈손으로 나갔어요. 숲에 떨어져서 곧 차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칠 겁니다. 그리고 카드랑 핸드폰도 모두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도망치기 전에 도둑질을 꼭 하게 될 겁니다. 동서는 아는 것도 많네.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저처럼 돼요. 형님, 이런 건 절대 배우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런 걸 배우겠어. 동서 진짜 교화된 거 맞지? 그렇다니까요. 저를 버린 이 집 식구들 모두 집어넣으면 그땐 떠날 겁니다. 늦었지만 대학도 갈 거고요. 번듯한 회사에서 취직할 거예요. 그래, 믿을게. 그리고 응원할게. 그럼 내 남편놈이랑 자네를 버린 서방님을 찾으러 갈까?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들과 공조해서 어디론가 간다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늦은 밤이라 터미널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잠을 자자고 해서 차 안에서 불편하게 잠들었죠. 동이 트자 터미널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동서, 그 두 사람 여기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아? 직감이야? 네, 직감이기도 하고 제가 그 두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터미널이 딱이에요. 여기서 소매치기 하고 나서 아무 버스를 타고 도망갈 겁니다. 참나, 무슨 규칙 같네. 아무튼 나타난다는 거지? 반드시요. 형사들도 곳곳에 숨어서 남편 형제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후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 하나가 동서차에 와서 노크를 하더니 정보가 틀린 게 아니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이봐요 형사님, 그럼 범죄자들이 형사님들이 원할 때 나타나야 합니까?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봐요. 그리고 1시간 뒤 오후 4시가 되자 검정 옷을 입은 두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동서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에게 구경하라고 일러주더군요. 형님, 저놈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작물을 훔쳤는지 눈으로 보세요. 그냥 지금 잡으면 안 되나?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볼게. 창문을 열어둬서 목소리도 잘 들렸습니다. 시동생이 밝게 웃으며 한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군요. 저기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대전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야 하는지 아시나요? 아, 네. 저 끝에서 타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엄청 미인이시네요. 제가요? 고마워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전 아직 싱글인데. 나도 싱글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실까요? 오늘은 연락처만 알려주세요. 제가 대전 다녀와서 연락할게요. 좋아요. 그럼 꼭 연락해주세요. 시동생은 뚱뚱한 여자한테 칭찬하면서 꼬시는 연기를 하며 시간을 벌자 남편이 여자 뒤에서 면도날을 꺼내더니 명품백 옆부분을 쓱 하고 그어버리더군요. 절묘하게 잘린 가방 사이로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동시에 동서남북을 막고 두 형제를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쇠고랑을 차게 되었고 도주는 실패로 끝나게 됐죠. 저와 동서는 차에서 내려 두 형제를 쏘아봤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한숨을 푹 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쁜 자식. 감옥 가서 벽에 똥칠하면서 살아. 여보, 나 기다려주면 안 돼? 큰 집 다녀오면 다신 도둑질하지 않을게. 소매치기도 끊을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난 범죄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사기 결혼이란 말이야. 네가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내가 도둑놈인 것만 말을 안 한 거지 다른 건 모두 진심이었어. 당신을 사랑하고 평생 동안 함께 살 거라는 건 진심이었다고. 그래, 참 고맙다 이 도둑놈아. 근데 어쩌냐? 내가 당신을 다시 받아줄 일은 없거든. 여보, 나도 피해자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릴 때 소매치기 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우리 부모님이야.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라 가르쳤단 말이야. 당신 형제나 부모나 똑같아. 시킨다고 하는 것들이나 자식한테 도둑질을 시키는 부모나 다 똑같다고. 여보, 이런 말 있잖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보, 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교화되어 돌아올 테니 기다려줘. 내 옥바라질 해줘. 진짜 뻔뻔하네. 이 자식아, 내가 확실하게 일러줄게. 넌 끝이야. 내가 피해당한 세월에 모두 보상받고 말겠어. 저는 그 일을 이대로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뺨따기를 거세게 한 대 날려줬습니다. 여보, 진짜 날 버리는 거야? 이러지 마, 제발. 날 버리지 마. 그러자 동서도 시동생의 귓방망이를 날리더군요. 두 형제는 그대로 경찰차를 타고 구속됐습니다. 동서의 활약으로 도둑 시댁 식구들은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형님, 이제 다 끝났네요. 아니, 난 이혼 소송해야 해. 그리고 새 동서도 똑같이 이혼시켜야지. 혼인 무효가 되면 그거로 하든지 해야지. 그건 변호사가 알아서 잘해줄 거예요. 형님, 저 때문에 어제 오늘 많이 놀라셨죠?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순진한 남편이 도둑놈이라니. 진짜 기가 차다. 제가 진작 정신을 차렸다라면 형님이 결혼하기 전에 알려드렸을 텐데 죄송해요. 됐어. 다 지난 일이고 이제라도 바로 잡았으니 충분해. 동서나 나나 아직 젊어. 새로 시작해도 충분한 나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짓 할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 네, 형님. 명심할게요. 전 동서는 그날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겠다며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죠. 제가 절도범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동서가 교화되는 걸 지켜보려고 연락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새 동서는 감옥에 있는 두 형제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절도 전과를 숨겼다는 걸 인정했고 결혼 전후에도 절도를 벌이고 있다는 걸 속이고 결혼한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무튼 능력 있는 변호사가 저와 새 동서의 호적을 깨끗하게 지워줬답니다. 다시 싱글이 된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저는 그이한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자기야, 범죄 이력 조회서인가? 그거 좀 하나 떼어줄 수 있어? 뭐? 당신 내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나도 떼어줄게. 그래, 뭐 그거 하나 못 떼어주겠냐. 다행히 새로 사귄 남자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주식 같은 것도 안 하고 불로소득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라서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고 아들을 낳아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나 동서가 임신이 되지 않았던 건 혹시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주려고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뜬금없는 소리지만 전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은 전 동서가 완전히 범죄를 끊어버리고 맘 잡고 공부도 하고 알바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감시하듯이 아무 때나 찾아가서 나쁜 짓을 하는지 검사하고 있답니다. 그럼 저희 시댁 식구들이자 도둑놈들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